계속해서 지질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시대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지질시대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질시대의 상반되는 말로는 역사시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어떤 기록을 보고 과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처럼 사람이 남긴 어떤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과거, 그 시대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역사시대라고 부르고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시기, 그 시기의 모습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없고, 주로 지질학적인 흔적, 즉 화석이라든가 어떤 여러가지 단층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흔적들을 통해서 과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기를 지질시대라고 하고, 이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부터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1만 년 전까지의 기간을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질시대를 우리가 여러가지 시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지질시대를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지질시대를 분류하는 기준은 첫 번째, 일단 그 시기에 살았던 생물들이 대규모로 멸종을 한다거나 혹은 대규모의 어떤 종의 발생이 일어난다든가 해서 이런 식으로 생물종, 생물계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지질시대를 구분을 하고요. 또 다른 걸로는 이제 대규모의 지각변동, 즉 어떤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조산운동이라든가 혹은 대륙의 큰 이동이라든가 이런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는 지질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한 지질시대를 보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연이라는 단위 혹은 대 혹은 기, 세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하는데, 고등학교 일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이 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질시대를 대로 나누면 총 4개의 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어지고, 선캄브리아대가 가장 옛날이고요. 그 다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언제였고 그때 환경이 어땠으며 그 당시에 살았던 생물들이 뭐고 그래서 화석이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각각의 시기를 보면 선캄브리아대는 46억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 그 시기를 선캄브리아대라고 하고요.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를 고생대, 그리고 2억 5천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를 중생대, 6,500만 년 전부터 만년 전까지, 즉 역사시대가 되기 전까지를 신생대라고 부릅니다. 잘 보시고 좀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기간 자체를 놓고 보면 선캄브리아대가 가장 길고, 그 다음 고생대가 길고, 그 다음 중생대가 길고, 신생대가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생물계의 큰 변화, 대규모의 지각변동인데, 이것들이 모두 다 화석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질학적인 구조로서 남아있는 것들인데, 선캄브리아대와 같이 아주 옛날의 흔적들은 일단 그 지질학적인 흔적 자체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분 지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구분 지어지는 그 세분화가 잘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캄브리아대에는 아무래도 생물종이 지금보다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물종의 큰 변화 역시 그 시기에는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가 상당히 긴 시기가 잡히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로 점점 각 대별로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아직 그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시기가 선캄브리아대다. 지구 역사가 약 46억 년인데 그 중에서 약 39억 년 정도에 해당되는 시기는 선캄브리아대, 즉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환경을 보면 대부분 환경은 비슷해요. 지구는 어쨌든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거리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지구는 언제나 따뜻했는데, 좀 큰 차이를 보자면 언제나 따뜻하긴 따뜻했어요. 그런데 빙하기가 한 번씩 다 왔어요. 유일하게 빙하기가 오지 않은 시기가 있는데 바로 그 시기가 중생대입니다. 자, 중생대의 가장 대표적인 생물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거대 파충류인 공룡이 떠오르시죠. 자, 공룡은 파충류예요. 변온동물이죠. 변온동물은 추운 환경에선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이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어요. 가장 따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공룡이 번성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고생대 때는 대체로 온난했지만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고, 선캄브리아대에도 대체로 온난했지만 몇 차례의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신생대 역시 4차례의 빙하기와 3차례의 간빙기. 간빙기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의 따뜻한 시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생물들, 즉 화석들을 보면, 자, 성 카브리아드는 아주 옛날 과거죠. 우리가 생물의 진화에서 배웠잖아요. 최초에 나왔던 생명체, 단세포 생물이죠. 그것도 아주 원시적인 원핵생물들, 즉 세균들, 박테리아들이 주류를 이뤘고요. 그 이후에 뭐 남조류 같은 이런 원시 해조류들이 이렇게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생대가 되면서 폭발적인 어떤 다양한 종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류도 그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양서류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삼엽충, 삼엽충은 이제 따로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흔히 보시는 그림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는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생대가 되면 이제 양서류가 진화해서 거대 파충류인 공룡이 나오게 되고, 암모나이트, 그리고 시조새, 그리고 식물들은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되고요. 신생대 때는 그 코끼리처럼 생긴 거대한 매머드와 화폐석, 그리고 식물들은 속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되고 원시인류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바로 고생대 때는 삼엽충이 번성을 했다는 것과 중생대에는 공룡과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다는 것, 그리고 신생대는 매머드 혹은 화폐석이 번성했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것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고생대 하면 삼엽충, 중생대 하면 공룡, 암모나이트, 신생대 하면 매머드, 화폐석. 자,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바로 그 시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보자면 지질시대는 바로 지질학적인 그 어떤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대,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46억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의 기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지질시대는 생물계의 큰 변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있을 때 구분을 짓는다라는 거. 그리고 고1 과정에서는 즉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그 시기가 언제였고 환경이 어땠고 대표적인 생물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것만 알아두시면 충분히 어려움 없이 모든 문제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륙의 이동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의고사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죠.